방금 끝난 2026 콘카카프 챔피언스컵 8강 2차전. 멕시코 푸에블라 쿠아우테목에서 열린 크루스 아술과 LAFC의 승부는 결과만 보면 무난한 통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웠던 건 스코어가 아니라 그 안에서 벌어진 과정이었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1대1, 합산 스코어는 4대1. LAFC는 결국 준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90분의 흐름을 뜯어보면 분위기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밟은 준결승 무대 뒤에는 팀이 거의 붕괴 직전까지 몰렸던 아슬아슬한 90분이 그대로 숨어 있었습니다. 선제 실점을 허용한 뒤 경기장의 공기는 순식간에 크루스 아술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때부터는 LAFC 팬들조차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터진 건 단순한 경기력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의 마지막 퍼포먼스가 모든 계산을 뒤엎는 순간과 함께 요리스를 향한 집단 혐오 구호가 계속 반복되면서 심판이 직접 경기 중단 경고까지 꺼내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경기는 그냥 이겼다, 졌다로 끝낼 수 있는 경기가 아닙니다. 산토스 감독의 버티기 전술이 왜 그렇게까지 위험했는지, 그리고 경기장이 왜 말 그대로 멜트다운 직전까지 갔는지 그 장면의 진짜 의미를 하나씩 짚어봐야 합니다. 이날 손흥민은 산토스 감독이 준비한 버스 전술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단순히 앞에서 기다리는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최후방 수비 라인 가까이까지 내려오며 몸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 전술이 고지대 환경과 겹치면서 손흥민마저 숨을 고르기 힘들 정도로 몰아붙였다는 점입니다. 침투 패스는 거의 죽어버렸고 전방에서 살아날 공간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손흥민은 경기 종료 직전 셰펄버그에게 날카로운 패스를 찔러 넣으며 결국 페널티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장면이야말로 이 경기 전체를 설명하는 결정적인 한 컷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공을 잡고 직접 슈팅까지 자신하는 모습이었지만 부안가가 손흥민에게 양보를 요청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당시 벤치도 놀라서 반응할 정도였지만 손흥민은 괜찮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며 부안가에게 페널티킥 기회를 넘겨줬습니다. 이후 부안가가 페널티킥을 성공시켰고 손흥민과 함께 세리머니를 나누며 아름다운 흥부 듀오로 마무리됐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1차전 흐름만 놓고 보면 이미 승부가 어느 정도 기운 상태였습니다. 지난 4월 7일 1차전에서 LAFC는 손흥민의 골과 다비드 마르티네스의 2골을 앞세워 크루스 아술을 3대0으로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무실점까지 챙긴 LAFC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한 채 멕시코 원정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2차전 무대는 정말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해발 2200m, 일반 MLS 경기장보다 600m나 더 높은 고지대인 쿠아우테목은 선수들의 체력을 한계 이상으로 밀어붙이는 장소였습니다. 공기가 희박하니 슈팅은 더 멀리 날아갔고 볼은 예상보다 훨씬 많이 튀었습니다. LAFC 선수들은 경기 시작 휘슬이 울리자마자 그 낯선 환경에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사사이 포메이션에서 최전방 원톱으로 출전했습니다. 부안가, 마르티네스, 틸만의 화력 지원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시작부터 예상 시나리오를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크루스 아술은 폼의 이점과 고지대 환경을 극한까지 활용하면서 경기를 통째로 장악했습니다. 전반 3분부터 상대의 슈팅이 날아들었고 요리스는 초반부터 긴장감 속에서 플레이해야 했습니다. 전반 14분, 매서운 슈팅 하나가 요리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어 전반 18분, 코너킥 상황에서 팔렌시아의 파울로 페널티킥이 선언됐습니다. VAR 판독 이후에도 판정은 그대로 유지됐고 가브리엘 페르난데스가 침착하게 정면으로 꽂아 넣으며 합산 스코어를 3대2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손흥민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크루스 아술은 한 골을 넣은 뒤 더 미친 듯이 몰아쳤고 LAFC는 수비에 집중하는 버스 전술을 선택했습니다. 손흥민까지 수비 가담에 나서면서 사실상 전방은 비어버린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최전방 공격수라기보다 팀 전체를 버티게 만드는 희생카드처럼 뛰어야 했습니다. 전반 내내 손흥민은 공을 제대로 받지도 못한 채 상대 수비의 벽에 막혔습니다. LAFC의 전반 슈팅은 단 1개에 불과했고 점유율은 29%에 그쳤습니다. 반면 크루스 아술은 무려 16개의 슈팅을 퍼부었습니다. 숫자만 봐도 경기 분위기가 얼마나 한쪽으로 쏠렸는지 바로 보입니다. 그 와중에 LAFC를 구한 건 요리스였습니다.
베테랑 골키퍼는 전반에만 5개의 선방을 기록하며 추가 실점을 막아냈습니다. 베테랑 골키퍼는 진짜 한 골만 더 먹었어도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힐 수 있던 상황이었는데 요리스가 온몸으로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전반전, 경기장 안에서는 축구 외적인 측면에서도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요리스가 골킥을 찰 때마다 크루스 아술 팬들 사이에서 특정 구호가 반복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스페인어로 남성 동성애자를 모욕하는 단어, 바로 푸토였습니다. 이 구호는 멕시코 축구 경기장에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악습으로 상대 골키퍼가 공을 찰 때마다 관중석이 일제히 그 외침을 내지르는 행태입니다. 국제 레즈비언 축구협회는 이 구호가 명백히 동성애 혐오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멕시코 팬들은 오래된 전통이라는 이유를 내세우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이 구호는 이미 멕시코 리그와 콘카카프, 피파 모두에게 오랜 골칫거리였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멕시코 축구협회는 단 2건의 사건만으로 10만 스위스 프랑, 우리 돈으로 약 1억 5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올해 3월 텍사스에서 열린 콘카카프 네이션스 리그 결승전에서도 심판이 같은 이유로 경기를 2차례나 중단시킨 적이 있었고, 이날 쿠아우테목에서도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됐습니다. 결국 심판은 경기를 일시 중단시키며 관중들에게 직접 경고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전광판에는 차별 행위를 금지한다는 안내 문구가 떴고,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경기를 조기 종료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전 세계 팬들이 이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소셜미디어에는 멕시코 팬들의 수준이 부끄럽다, 이것이 2026 월드컵 개최국의 응원 문화인가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멕시코는 올해 월드컵을 자국에서 13경기나 치를 예정인데 이런 수치스러운 장면이 전 세계로 생중계됐다는 건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된 뒤에도 크루스 아술의 공세는 전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리스는 계속해서 선방을 이어갔고 LAFC는 수비 진영을 더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좀처럼 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술 팬들의 거센 함성과 함께 시간이 흘렀고 POB를 비롯한 아술 선수들은 필사적으로 추가골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합산 스코어 3대1이라는 점수차는 아술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했습니다. 아술이 한 골을 더 넣는다고 해도 LAFC는 단 한 골만 추가하면 합산 5대2로 경기를 끝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루스 아술은 무조건 더 세게 몰아칠 수밖에 없었고 LAFC는 무조건 더 깊게 내려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한쪽은 미친 듯이 두드리고 다른 한쪽은 죽기 살기로 버티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기의 클라이맥스는 후반 추가 시간 6분에 찾아왔습니다. 공을 잡은 손흥민이 움직임 하나로 상대 수비를 흔들더니 박스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순간 수비수의 태클이 들어왔고 주심은 지체 없이 페널티킥을 선언했습니다. 9월 이후 처음으로 직접 페널티킥의 빌미를 만들어낸 손흥민. 그 자신이 키커로 나설 수도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그 상황이면 직접 차겠다고 나설 법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 공을 부안가에게 넘겼습니다. 드니 부안가는 여유있게 골문을 가르며 1대1, 합산 4대1을 만들었습니다. 그 공이 골대를 넘어가는 바로 그 순간 LAFC의 준결승 진출은 공식적으로 확정됐습니다. 부안가가 페널티킥을 성공시키기 직전 아술의 POB가 추가 시간 2분의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하면서 아술 진영은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미 조급했던 흐름이 그 장면 이후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한 명이 줄어든 아술은 마지막 순간까지 숫자적으로도 불리한 상황에 처했고 경기는 그대로 1대1로 마무리됐습니다. 스코어만 보면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그 안쪽 사정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기는 LAFC가 잘 풀어서 이긴 경기가 아니라 거의 끝까지 버텨서 간신히 건너간 경기였습니다. 경기 종료 직후 카메라가 비춘 것은 손흥민이었습니다. 힘겨운 경기를 마치고 경기장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전반 내내 고립되고 거의 지워진 것처럼 보였던 손흥민. 하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페널티킥을 직접 만들어내며 팀의 준결승행에 기여했습니다. 이게 바로 손흥민의 가치입니다. 화려한 숫자만 찍는 선수가 아니라 팀이 가장 절박한 순간에 끝내 한번 나타나서 흐름을 뒤집는 선수. 그게
손흥민이라는 플레이어의 본질입니다. 한편 크루스 아술 감독 라르카모는 이번 탈락으로 경질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홈에 이점도 있었고 고지대라는 확실한 무기도 있었고 경기 내용만 놓고 보면 LAFC를 몰아붙인 시간도 분명 길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필요한 결과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탈락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감독의 자리까지 흔들 수 있는 후폭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반면 LAFC는 클럽 역사상 세 번째 콘카카프 챔피언스컵 준결승 무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이 팀이 과거 두 차례 준결승 모두 멕시코 팀에게 발목을 잡히며 단 한 번도 결승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준결승까지는 갔지만 마지막 한 걸음 앞에서 늘 막혔습니다. 2023년에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멕시코 클럽의 벽은 늘 눈앞에서 버티고 있었고 LAFC는 끝내 그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준결승은 단순한 진출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 팀에게는 또 한 번의 토너먼트가 아니라 오래 이어져 온 징크스와 정면으로 맞붙는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준결승 상대는 톨루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톨루카는 8강 1차전에서 LA 갤럭시를 4대2로 제압하며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2차전은 오늘 밤 캘리포니아 카슨에서 열립니다. 만약 이 흐름대로 간다면 LAFC는 또다시 멕시코 팀과 맞붙게 됩니다. 결국 피할 수 없는 숙제는 다시 멕시코입니다. 이번에도 그 벽 앞에서 멈출지 아니면 진짜로 넘어설지 그 시험대가 다시 차려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손흥민의 존재감은 더 크게 보입니다. 이번 크루스 아술전에서도 그는 화려하게 날아다닌 경기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반 내내 고립됐고 버스 전술 안에서 숨이 턱 막히는 역할을 소화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마지막 순간 가장 필요한 장면에서 팀을 살려냈습니다. 이런 선수는 경기 내내 조용해 보여도 절대 사라진 선수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타이밍에 한번 칼처럼 등장해 판을 정리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LAFC의 앞으로 여정은 결국 손흥민과 함께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의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이번 준결승은 LAFC에게 숙명처럼 이어져 온 멕시코팀 상대 준결승 징크스를 깨야 하는 무대입니다. 그냥 한 경기 더 치르는 게 아닙니다. 과거 두 번의 실패를 끊어내고 클럽의 역사를 새로 써야 하는 자리입니다. 손흥민과 LAFC 그리고 북중미 챔피언의 자리를 향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다음 경기에서는 이 팀이 또 어떤 위기를 맞고 또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을지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보시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가장 뜨거운 장면을 놓치지 마십시오.